우리는 의료를 단순한 치료가 아닌 전인적 케어로 접근합니다. 병원 투어를 안내하던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가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부터 저는 박 교수의 수술에 참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술은 마치 정교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목적이 있었고 팀원들과의 협업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조화로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술 전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박 교수팀은 각 환자의 3D 모델을 만들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술을 미리 연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수술이 성공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말했습니다. 수술실에서의 10분은 수술실 밖에서의 10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직접 KNIM 시스템을 조작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지만 그 이면의 기술은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신경 신호를 마이크로초 단위로 감지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5년 동안 10만 개 이상의 신경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예측하고 의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3달째 되던 날, 저는 박 교수의 지도하에 처음으로 경뇌관 다층 미세 해부학적 접근법을 직접 시도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제 의학 경력에서 가장 긴장되고 동시에 가장 보람찬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박 교수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했어요, 콜린스 선생님. 당신은 이 기술을 미국에 전파할 첫 번째 사람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두 의학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였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치료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신뢰는 치료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환자 교육 프로그램, 상세한 설명 세션, 그리고 퇴원 후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접근법이 환자의 치료 결과와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기간의 마지막 달, 저는 한국의 다른 주요 병원들과 연구기관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KNIM 시스템이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의료 로봇, 원격 의료, 의료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혁신은 필요해서 비롯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 기술의 학습을 넘어 의학에 대한 저의 관점 자체를 변화시킨 여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박 교수와 그의 팀은 저를 위한 작별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교수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청동 의사 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학의 전통과 혁신을 상징합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이 이 정신을 미국에 전파하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 했습니다. 6개월 전 첫 인상과는 달리 이제 이 도시는 제게 새로운 의학적 시각을 선물해준 곳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의 팀은 단순한 의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의학의 경계를 넓히는 혁신가들이었습니다. 저는 KNIM 시스템의 개발 과정을 더 자세히 배웠고 박 교수의 수술 기법을 직접 연습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의학적 기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보여준 겸손함과 끊임없는 학습 의지, 그리고 환자를 위해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은 제가 미국으로 가져가야 할 가장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온 것은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학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각을 동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첫날, 스턴버그 교수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콜린스,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나?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변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의학의 가능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야.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가 있지. 이제 내가 배운 것을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듣고 싶구나. 저는 서울에서 구상했던 계획을 스턴버그 교수에게 설명했습니다. KNIM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경 모니터링 프로토콜, 박 교수의 수술 기법을 하버드 의대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 중심 접근법을 우리 병원에 도입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는 제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콜린스, 병원 이사회가 너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그들은 내가 주도하는 신경외과 혁신 이니셔티브를 승인했단다. 예산과 인력이 배정되었고 너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어.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레지던트 신분으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과제는 동료 의사들에게 KNIM 시스템과 박 교수의 수술 기법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경력의 신경외과 의사들 중에는 우리가 해외에서, 그것도 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워크숍을 통해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서울에서 가져온 수술 영상을 공유하며 무엇보다 실제 환자들의 치료 결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전환점은 제가 하버드에서 처음으로 경뇌관 다층 미세 해부학적 접근법을 시도했을 때 왔습니다. 52세 여성 환자로 다른 의사들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뇌관 종양 케이스였습니다. 스턴버그 교수의 지원 아래 저는 박 교수에게 배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종양의 95%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자가 수술 후 최소한의 신경학적 장애만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를 시작으로 하버드 내에서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워크숍은 항상 만석이었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초청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박 교수의 수술법은 이제 하버드 의대의 표준 교육 과정이 되었습니다. KNIM 시스템은 FDA의 승인을 받았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을 포함한 여러 미국 병원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첫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6개월 생존이 예상되었던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갔고 심지어 박 교수에게 감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제 뇌종양 환자들을 위한 지원 단체를 설립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와 서울대의 공동 연구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었고 이전에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질환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공동 연구팀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연속으로 논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전은 KNIM 시스템의 확장이었습니다. 원래 뇌신경 수술을 위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이제 심장 수술, 정형외과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 분야까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학자들과 한국 의사들의 협업을 통해 이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2년 후 하버드 의대는 글로벌 의학혁신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의학적 혁신을 연구하고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 센터의 초대 부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센터의 공식 개소식에서 하버드 의대 학장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학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학 지식의 흐름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지혜와 혁신을 겸손하게 배우고 그것을 더 나은 환자 치료를 위해 통합해야 합니다. 개소식에는 특별 게스트로 박민준 교수가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의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된 적입니다. 이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센터의 설립은 그 공유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제 신경외과 치프 레지던트가 되었고 박 교수의 기술을 배운 첫 번째 미국 의사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학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제 의학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끈기는 제 의학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 이 환자를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 병원에 새로운 레지던트들이 합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3명은 한국에서 온 의사들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첫날 저는 그들을 특별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지식과 열정이 우리 병원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의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들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며 저는 3년 전 하버드 컨퍼런스에서 처음 박 교수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도전이 어떻게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저와 같은 의사의 시각을 어떻게 영원히 변화시켰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도 저는 수술실로 향하면서 제 흰 가운 주머니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작은 태극기 핀을 만집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정신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의학의 세계에서 진정한 혁신은 편견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국적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탁월함을 인정할 때 일어납니다. 한국의 의료 혁신은 이제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으며 저는 그 혁신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환자를 위해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의학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박 교수의 혁신적 수술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뒤 저는 그의 연구 여정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제 마음을 더욱 움직였습니다. 박 교수는 저에게 자신의 연구 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5년 동안 그의 가설은 대부분의 동료 의사들에게 비현실적이라고 일축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을 때였습니다. 박 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연구실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주말이나 휴가도 반납한 채 오직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론에 관심을 가진 한공학도가 찾아왔고 그들은 함께 KNIM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과 공학의 융합.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명받은 것은 박 교수가 연구 과정에서 겪은 개인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연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의사로서 바쁜 남편을 이해했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자라야 했습니다. 제 큰아들이 중학교 졸업식 날 축하해주러 가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길어졌거든요. 박 교수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오늘날 박 교수의 수술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2,000명이 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뇌종양 환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많은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 교수의 혁신이 의료계의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KNIM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로봇 공학, 인공지능, 심지어는 우주 탐사 장비의 설계에까지 응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혁신의 물결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혁신은 종종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도전하는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그런 선구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의학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가능성과 끈기, 그리고 불가능에 맞서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의료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구의 의학을 배우는 입장이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박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의사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봄 가장 우수한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보냅니다. 박 교수가 시작한 지식의 교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제 하버드와 서울대 사이의 가교는 견고해졌고 이 협력이 앞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성공 사례가 아닌 국경과 편견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이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분야에서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이 감동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의 의료 기관인 하버드에서 인정받는 순간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